낡은 주택과 아파트를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하는 사업이 경남 곳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재산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사업에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민들의 손실이 적지 않습니다. 뉴스인사이더 현장에서 창원을 중심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 실태를 점검해 봤습니다. 1980년대 팽창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조성된 창원의 한 주택 단지입니다. 30년이 지나면서 주거 환경이 열악해져 갔고 주민들은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골목에 차량을 세울 주차 공간이 부족하자 젊은 세입자들의 발길도 끊겼습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들은 7년 전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은 중단됐습니다. 조합을 결성했던 주민들이 창원시청에 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사는 사람들이 오래됐습니다. 산재가 아주 산재가 오래돼서 이것을 벗어나가 딴 데 가서 살기를 원하지를 않아요. 전부 여기에는 지금 고령층이 많아가지고 이동이 용이하지 않는 거예요.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했다가 중단한 정비사업구역은 창원시에만 5곳. 한 곳은 해제 신청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자산 가치도 높이는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았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중단되는 곳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500여) 세대 규모 새 아파트 단지. 이곳은 2013년까지만 해도 흐름한 슬레이트 지붕의 주택들이 즐비한 낡은 단독주택 지구였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통해 아파트를 지으면서 주민들의 생활 여건은 한결 좋아졌습니다. 재개발은 조합 결성 방식, 자산 가치가 올라갔고 주거 환경도 나아졌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배경에는 토지 보상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었고 입지 여건도 좋았던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입지 조건으로 보면은 토지에 비해서 입주민들이 조합원이 수가 작고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이제 토지 분량이 다 높다. 그다음에 이제 시내 한복판이다 보니까 입지 조건이 좋다. 그래서 분양도 빨리 받고. 1,700여 세대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기초공사를 위한 터파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곳도 1970년대에서 80년대 지어진 단독주택이 있었던 곳. 주택을 허물고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 지구입니다. 올해 1월 공사에 들어간 상태로 현재 분양률이 90%를 넘었습니다. 2007년 재개발 사업 초기에는 대형 평수 아파트를 추진하다가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중소형 위주로 변경한 것이 성공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저희들이 당초 1155세대 계획을 중소형으로 바꾸다 보니까 608세대를 늘려가지고 현재 1763세대 아파트를 저희들 계획을 하고 지금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경공사 등 건축 마무리 작업을 마치고 입주를 시작한 창원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곳은 낡고 오래된 저층 아파트를 허물고 새 아파트가 들어선 재건축 정비구역입니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통해 주거 환경이 개선된 사례입니다. 우리는 지금 입지 여건이 좋기 때문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집값이 안 올라가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빈집은 이처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기존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과 함께 자산 가치를 끌어올리는 이른바 수익성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성공률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450세대의 가구가 들어설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이곳은 저층 아파트를 허물고 재건축을 통해 고층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 정비사업구역입니다. 2004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 2007년 사업 승인을 받은 뒤 2015년부터 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째 분양률은 80%를 겨우 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동시다발로 이루어지면서 공급 물량이 쏟아져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조합 측의 판단입니다. 지금 여기만 지정에 마산 같은 경우에는 저 롯데에서 하는 합성 녹지고 그것도 1,100개 셔야 되는데 지금 거의 거기도 한 20개 이상으로 거의 한 30대 올라가고 있으면은 그건 우리보다 분양을 먼저 했거든요. 분양이 저조하면 재건축으로 기대했던 개발 이익도 예상보다 줄고 그만큼 조합원 부담은 커집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일반 분양을 해야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조합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일반 분양으로는 일반 분양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럼 결국은 잘 안 돼서 사업 수익이 떨어지면은 조합원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창원 지역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은 60곳. 이 가운데 공사에 들어갔거나 공사를 마무리한 곳은 13군데로 전체 사업구역의 21%입니다. 사업 시행 허가를 받거나 보상 절차에 들어간 구역은 12군데로 20%에 이릅니다. 하지만 59%인 35곳은 본격적인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6곳은 아예 재개발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절반 이상이 고전하고 있고 상당수는 실패로 돌아오고 만 것입니다. 재개발을 포기한 정비구역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흐름한 건물을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포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지역의 경우 주택 소유자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재개발에 따른 분담금 비율이 높았다는 점이 재개발에 대한 부담이 조합원들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3억 치면 한 1억 5천 원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1억 5천만 원. 예. 자기들이 추가 예, 부담에. 추가 부담이 그러니까 이게 고령층이다 보니까. 고령층이다 보니까 옮기는 거 싫어하고 또 여기는 보면 저 고령층이다 보니까 조그마한 그 구멍가게들이 있었는데 전부 그게 삶의 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고 다른 걸 할 만한 그 연령층이 높다 보니까 수입이 없다. 그래서 할 수입이 없는 거라. 더군다나 인근 39사단터와 북면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분양 수요자가 분산돼 사업성이 낮다는 우려도 컸습니다. 북면에 지은 게 한 5천 세대 지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미 그 당시에 그 선전에 북면에 그 신도시가 생기면서 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쪽으로 아파트를 많이 구입해가 옮겼습니다. 이미. 낮은 사업성 우려는 조합원들의 불안감으로 이어집니다. 해제 신청 사유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그 정비 사업의 사업성 부족입니다. 그리고 주민들 호응도가 우선 낮기 때문에 이거는 제대로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생활 불편이 장기화한 것도 사업을 포기한 원인이었습니다. 도시가스라든지 또 상수도, 하수도 뭐 이런 도시 기반 시설들이 더 이상 그 정설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그 주민들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포기하면서 이 지역은 활기를 조금씩 되찾고 있습니다. 임대 사업을 위한 새 건물을 짓는 소유자들이 하나둘 늘고 개보수 작업도 군데군데 이뤄지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임대료로 생계를 잇겠다는 고령층 소유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추진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성공과 실패가 엇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업은 성공했지만 진행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던 석천 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10년여 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합원끼리의 소통 문제였습니다. 저희들은 조합원들하고 간담회를 소통을 좀 자주 하는 자리를 만들었고 사업에 대한 이해가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신뢰감과 믿음을 줘야 된다 하는 것이 가장 출발점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견 마찰로 사업 기간이 연장되면 추가 금융 비용이 발생합니다. 연장 기간이 장기화하면
사업성이 나빠져 발목을 잡기 때문에 사업 초기 의견 수렴이 중요합니다. 사업성이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를 제대로 검토해서 그래 갖고 추진하되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갖다가 추진할 수 있게끔 주민들 의견을 모아주는 게 제일 중요한 그 사업 성패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가 입지 여건입니다.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많으면 사업 진행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제 율림지구 같은 경우가 요즘 준공을 해가 했는데 거기에는 준주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용적률 자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도 한 250, 60% 정도, 이제 그때 당시 다른 데서는 220, 30% 이래 할 적에 250, 60% 된 걸로 알고 있고, 일반 분양이 수익성이 좋다면 일반 분양이 잘 되면 거기 수익이 전부 다 조합원들한테 돌아가는 거죠. 이에 반해 재건축, 재개발을 위해 확보한 땅이 적으면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집니다. 재건축을 해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대지가 좋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부담감이 생깁니다. 지금 창원의 맹목 아파트나 이런 거는 거의 한금을 받아가잖아요. 내것도 다 주고 돈을 내는 게 아니고 그 주공이다 보기에 대지가 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산에서도 가셔서 돈을 한금을 시켜주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꼬이기 시작하면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사업 기간은 길어지고 조합원 부담금 측면에서도 크게 유리하지 않게 됩니다. 최근 4,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고 있는 건설사가 갑자기 분양을 중단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이 건설사가 4,000세대 아파트의 분양가를 낮춘다거나 임대 아파트로 전환할 경우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창원 지역은 유례없는 공급 물량 증가와 아파트 매매 거래 실종이라는 악재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기존 있는 요 주위는 한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은 거의 거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아파트 매매 시장 자체가 그러면 예, 완전 저조합니다. 침체. 예. 공급 물량도 늘고 경기가 우선 안 좋고, 그다음에 이제 매매가가 조금씩 하락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사야 되는데 이제 추이를 시세가 자꾸 떨어지니까 보고 있는 거죠. 황금알을 낳는 그 위로 인식되던 도시 재생 사업의 일종인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내외부의 요인 변화와 경기 변동에 사업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묻지마 사업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궁극적으로 제가 볼 적에는 분양성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정도 분양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져서 시공사에서 어떤 자금이 원활하게 좀 추진이 되면은 그나마 이 절차가 조금 단축되거나.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지역에서는 비리와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조합원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재개발 재건축의 전문성과 감시 기능은 떨어집니다. 개발 여건이 급변할 수 있어 재개발과 재건축의 방향 수정이 필요할 때도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비구역 주민과 건설업체, 행정당국 모두 사업 추진에 신중해야 할 이유입니다.